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 화상으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아직도 면접을 화상으로 보더라고요. LH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친한 놈으로 옮기겠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옮기냐고 물어봤더니요. 연봉이 차이가 많대요.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네. LH도 만만치 않은 직장인데 옮긴다고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역시 뭐니 해도 뭐다? 머니다. 네. 남자의 매력 포인트는 뭘까요? 저처럼 잘생긴 거에 요즘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지갑이 두툼해. 그래서 팍팍 쓸 때 팍팍 쓸 수 있는 남자가 인기가 높더라고요. 여자들은 여자들은 꼭 얻어먹으려고 그래요. 남자들한테 대접을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좋지만 제가 아침에 선물을 받았어요. 아침에 카톡으로 많이 선물하잖아요. 네. 뭐 빼빼를 데이라든지 삼겹살 데이라든지 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느닷없이 꽃이 왔어요. 선물을 잘하는 여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꽃 바구니 같은 경우는 3만 원, 5만 원 하잖아요. 근데 뭐 1,000원짜리도 있고 아메리카노 2,500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날에 이렇게 아낌없이 선물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 그런 따스한 마음을 가진 여성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 일생이 즐거운 대덕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상이 뭐예요? 일상이 뭐다? 일상이 무엇이다. 2장 맞히면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네? 행복, 일상이 행복이다. 네, 나쁘지 않아요. 일상이 중국 속담에 이런 얘기 있어요.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고 땅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걷고 하늘을 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것이 일상이 기적이다. 맞추셨습니다. 네. 영어 선생님이시더라고요. 네. 박수 보내주시죠. 축하드릴게요. 네. 일상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고, 아침에 이렇게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아침에 뭔가 할 일이 있고, 또 대덕구에 와서 종합대학에 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선생님을 만난 것이 기적입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용서받지 못할 사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이가 먹었다고 요즘 택시 타고 보면요, 정말 기분이 그래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택시 하시잖아요. 70 넘으신 분들이 많이 택시를 하시는데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자랑스러워서.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운전하시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우세요?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칭찬해 드리려고. 그럼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묻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나이 먹는 게 왜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러워야죠. 익어가고 있는 나이인데. 네. 제 나이는 만만치 않거든요. 센터장님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네. 50대 후반? 너무 하시네요. 40 후반인데.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얼마 전에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에 와서 강의를 했는데 나태주 시인의 강의 들었어요. 네. 그분은 1년에 세금을 4천만 원 내신대요. 그러면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 곱하기 4. 곱하기 10 얼마나 될까요? 4억 이상을 연봉을 받으신 분이에요. 뭘로? 강연으로. 4억에서 5억을 버셨다고요. 강연으로. 한 200회 이상을 강연을 하신대요. 강연에 그렇게 200회 이상 강연을 하는 비결은 뭐냐면 강의료를 붙지 않는데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가면 30만 원 주시거든요. 근데 어디 기관이나 단체에 가면 더 많이 주시겠죠. 강연료를 마다하지 않는다. 물어보지도 않는다. 근데 4억 이상을 벌으세요. 연세가 80 넘으셨어요. 네. 짱짱하십니다. 앞으로 20년 더 강연하실 것 같아요. 책을 야이메이프 때 50권을 출간하셨대요. 근데 당신이 원해서 출간했을까요? 아니요.
나태주 시인이 책을 내놓으면 불티나게 팔리니까 출판사에서 막 오는 거예요. 출간해달라고. 그래서 50권 이상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나태주 시인을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여기 뵈니까 저보다 다 젊으신 분들인데 나이 탓하지 마라. 시작. 나이 탓하지 마라. 아직 120년 사이는 시대입니다. 자, 이 시대 트렌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삽니다. 오래 산다. 오래 산다. 혼자 산다. 혼자 산다. 네, 네. 무인 시대에 산다. 무인 시대에 산다. 그리고 무인 카페, 무인 편의점 다녀오셨죠? 네. 네, 무인 독서실, 혼밥, 혼술, 혼행. 혼행이 뭐예요? 혼자 여행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장수 시대입니다. 재수 없으면 200세까지 산다. 그 책이 동영상 이제 유튜브에 치면 나옵니다.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 200세까지 산다. 오래 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 120세는 보장이 되니까 앞으로 80년 더 사셔야 돼요. 네. 네. 아직 무슨 일 하기에 늦지 않다. 시작. 아직 무슨 일 하기에 늦지 않다. 네. 오래 산다, 혼자 산다, 또 무인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면서 가야 됩니다. 젊은이들의 세 가지 로망이 있습니다. 직업 순위도 1위가 뭘까요? 아이돌. 여러분 요즘 트롯이 대세잖아요. 임영웅이 2022년도 전반기 때 돈을 얼마나 버는가 제가 확인해봤어요. 얼마나 벌었을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체험을 드리겠습니다. 4천. 어? 와우. 아니 전반기 때 6개월 동안에. 6개월 동안. 응? 100억? 300억. 300억? 4천억이 맞으세요. 와. 어디 손 들어보세요. 6개월 동안에 1,000억을 벌었어요. 1,000억. 그럼 1년이면 4천억 벌고 남죠. 여러분 한 번 이렇게 매스컴에 오르고 어떤 명성을 얻으면 대박 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미용실 해가지고 1년에 1억 모으기 바쁘죠. 1억 모으면 잘 사신 거예요. 네. 그런데 1,000억을 벌었어요. 아이돌. 네. 요즘 뭐예요? 오디션 프로 많잖아요. 네. 그런 프로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터지면 대박이 납니다. 두 번째, 조물주의 건물주. 제가 실은 3년 전부터 건물을 마련하려고 뒤늦게 막 찾아다녔더니요. 15억은 돈도 아니에요. 30억은 있어야 어지간한 건물 사겠어요. 그냥 건물다운 건물 30억 이상은 돼야 되겠다. 정말 조물주의 건물주가 되려면 50억에서 100억은 가져야 뭐죠? 월세 받는 거 연연하지 않죠. 50억, 30억짜리 건물 같으면요, 네, 임대 하나 가지고 세금 내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조물주의 건물주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는데 따라삽니다. 7년 단위로 움직이자. 시작. 7년 단위로 움직이자. 저는요 일루 승부 내려고 했어요. 저는 뭐 책 저술가이고 강연가이고 아카데미 분산에 있고 하니까 뭐 걱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IMF 오니까 활동이 확 줄니까 통장에 돈이 확 줄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재테크 하셔야 됩니다. 지금 늦지 않습니다. 120세, 200세 사시는데 살살 시대 트렌드에 맞춰서 이전하세요. 대덕구도 좋지만 대덕구에서 우성구에서 세종으로 그리고 다시 대덕구로 오세요. 돈 벌어가지고 대덕구에서 오셨어요. 동해안 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일상이 기적입니다. 일상이 행복입니다. 일상이 선물입니다. 그죠? 네, 오늘 선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의 선의도 직업군 선의도 1위가 아이돌, 2위가 건물주, 3위가 유튜버. 요즘 너도 나도 유튜버 하잖아요. 유튜브하고 블로그가 대세입니다. 유튜브하고 유튜버하고 블로그 아는 사람들은 시대 처지는 분들이에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취미든 아니면 홈쇼핑이든 아니면 먹방이든 여러분 취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육아든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 내 일거리가 생기고 내 세계가 생기거든요. 내 세계가 있는 사람은 짱짱합니다.
왠지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난 할 일이 없어요. 내 세계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을 뿐이에요. 별로 매력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매력 있는 이유는 제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 일이 있어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요즘 창업하려면 3억에서 5억 들더라고요. 카페 조그만 거 차리려도 3억 들더라고요. 네, 스크린 골프장 차리려면 한 5억 정도 가져야 스크린 골프장을 차릴 수 있어요. 근데 성공한 보장이 없어요. 근데 저는 머리만 가본데 이번에 이전하거든요. 둔산에서 둔산으로 이전하는데 결국은 미지간호학원 옆에 자리로 가고요. 1층이 하나 참치 횟집이고 4층에 제가 이전하는데 이것저것 챙길 게 많고 인테리어 해야지, 간판 옮겨야지, 바닥가래 해야지, 브라인드 해야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7월 말부터 거기에서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재료비가 안 들어요. 제 머리만 이동하면 돼요. 네, 머리만 이동하면 돼요. 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30년 동안 강의했으니까 뭐 강의 주제가 주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지식산업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저를 자랑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세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려고 하면 난 없어요. 나는 나의 키워드가 없어요. 나의 브랜드가 없어요. 나의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나만의 어떤 독특한 영역이 없어요. 네, 퍼블로션이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취미가 여러분 세계입니다. 여러분 관심사가 여러분의 세계입니다. 영어 선생님은 영어에 관해서 많은 정보를 올리시면 되고요.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다이어트 성공기를 쓰시면 돼요. 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럼 실패기를 쓰세요. TV에 보면 많잖아요. 막 이만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방송하는데 인기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들의 취미, 여러분들의 일상을 유튜브나 블로그를 작업하시면서 여러분의 세계를 공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세요? 선생님, 저는 너무 늦었어요. 때를 놓쳤어요. 이 나이에 뭘 하라고요? 따라합니다. 무슨 일 하기에 아직 늦지 않다. 시작. 무슨 일 하기에 아직 늦지 않다. 동의하시죠? 네. 옆에 분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시작.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일상이 행복이고 일상이 즐거움이고 그렇습니다. 자, 용서받지 못할 사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자기 삶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한 끼를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먹을 거 없는데 그냥 때우지 뭐 라면으로. 환심해요. 라면도 맛있게 먹으셔야 됩니다. 어제 제가 콩국수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콩국수가 양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요. 김밥을 또 한 줄 시켰더니요. 김밥에다 콩국수 먹으니까 또 막 별미예요. 일상을 즐기세요. 따라합니다. 시작. 일상을 즐기세요. 자, 여러분 보시죠. 삶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의미와 재미. 시작. 의미와 재미. 의미는 뭘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나는 이 세상에 뭔가 이 사회에 공헌하고 있어. 뭔가 유익을 주고 있어. 뭔가 기여하고 있어. 그래서 난 보람돼. 영어 선생님은 아이들 가르치고 성인들 영어 회화 가르치면서 제2 외국어를 통해서 삶을 더 돈독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니까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저는 아이들 취업 면접, 대인 면접 가리키면서 취업하고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이런 보람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제가 자랑스럽고 기특해요. 의미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삶의 가치가 높아지고 삶이 하루하루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런 쓸데기 없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별로 즐겁지 못할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겨워요. 하루하루가 시간을 때워야 돼요. 자, 시간을 때우지 맙시다. 즐깁시다. 시작. 시간을 때우지 맙시다. 즐깁시다.
의미 필요해요. 그러려면 재미있어지려면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의 힘이 뭔지 아세요? 반전의 힘. 반전이 뭘까요? 반전. 의외성. 강의를 하는 강사에게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지금 소통, 공감. 그래서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또 자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스피치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일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도구이고 현대인들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삶의 수단인 거예요. 삶의 기술인 거예요.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강의하는데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재미가 들어가야 돼요. 재미없으면 다시 안 부릅니다. 그러면 강사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게 강의할 수 있을까? 연구 무지하게 합니다. 네. 제가 보세요. 재밌게 생겼어요? 재미없게 생겼어요? 재미없게 생겼어요. 별로 재미없어요. 근데 좀 이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미있게 강의합니다. 왜요? 시도하니까 재미있게 하려고. 네. 반전은 뭐예요? 거꾸로 법칙, 뒤집어주는 거예요. 반어법. 옛날에는요,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에도 동네 한가운데 우물가가 있었어요. 그죠? 우물에서 빨래하고 또 거기가 이제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수다 떨면서 일상을 서로 나누는 그런 자리잖아요. 근데 아기를 등에다가 포대기로 싸서 업고 할머니가 다 나오는 거예요. 손녀를 자랑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아낙네들이 뭐라고 하나요? 어우 너 왜 이렇게 지지도 못나게 생겼냐 하면서 이렇게 군밤을 딱 주거든요. 그 뜻이 뭐죠? 예쁘다. 넌 너무 예쁘다 하는 거예요. 저기 그 충대 옆에 살구나무집이라고 한정식 식당이 있거든요. 그게 원래 어디 있었죠? 용문동. 예, 있었어요. 근데 옮겼어요. 근데 그 여사장님이 아주 그 유쾌해요. 뭐 방에 룸이 한 10개 있다고 하면 예약제거든요. 살구나무집. 그러면 그 여사장님이 한 바퀴 삥 돌아요. 1, 2, 3, 4, 5, 6, 7, 10. 방을 움직일 때마다 폭스가 빵빵빵빵 터져요. 왜 터지는 줄 아세요?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반어법. 네. 제가 한 번은 부부 동반해서 거기 살구나무집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일행이 갔잖아요. 12명 정도 딱 들어갔는데 그 여사장님이 제 와이프 보고 한마디 툭 던지더라고요. 아우 당신 말이야 정말 재수없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빵 터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얘기가 먼저 아세요? 이 미모에 이 교양에 돈까지 투둑한 것 같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다고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뒤집고 반어법이라고. 자 따라서 합니다. 뒤집고 뒤집으면 웃음이 부활한다. 시작. 뒤집고 뒤집으면 웃음이 부활한다. 어린아이들이 가난한 어린아이들이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혼자 배를 보고 누웠다가 확 뒤집잖아요. 그러면 난리 납니다. 우리 아이 뒤집혀서 뒤집히면 난리 납니다. 시작. 뒤집히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살짝 뒤집어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삼행시 지어볼게요. 아가씨 오늘 한번 띄워주실까요? 아름다워 보이는 아가씨가 저한테 가까이 오고 있다. 가까이 왔다. 씨 마누라네. 강아지 삼행시겠습니다. 운 띄워주시죠. 강아지 사주세요. 아버지 강아지 기르고 싶어요. 나도 아들이 매일 졸으니까 아버지가 급기야 강아지를 사들고 아들한테 강아지를 덥석 안겨줍니다. 강아지 여기 있다 이 녀석아. 아니 아들이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금 삶아라. 기대치를 확 뒤집어주는 거예요. 이게 반전이거든요. 여러분 삶에도 반전이 있으십니까?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고 돌아가십니까? 재미없잖아요. 그죠? 매일 그날이야. 그럼 재미가 없어요. 반전을 줘야 돼요. 제가 여기 온 거 반전이죠.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반전입니다. 반전이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반전이란 이벤트를 넣어주는 것이다. 이벤트.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기 보이나요? 흔적이 보이시나요? 이 팔목이 부러졌었거든요. 제가 MTV 자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영덕에 갔어요. 12명이. 그리고 달맞이 공원에서 내리 쏘다가 카브길에서 카브를 못 걷고 낭떠러리 떨어져가지고 네, 이 헬멧이 기둥 전봇대 기둥에 붙여가지고 헬멧이 깨지고 의식을 잠깐 잃었는데 우리 일행들은 몰라요. 너 떨어져 있으니까 내리 쏘는 데라. 지나가다 여행객들이 저를 보고 119 신청 전화를 한 거예요. 119차가 와서 저를 싣고 영덕에서 포항까지 간 거예요. 왜요? 큰 병원에 성모병원에 간 거예요. 의식을 잃었으니까 머리 다친 줄 알고. 네. 근데 여기만 부러진 거예요. MTB 자전거. 스크린 골프 토요일날 가끔 합니다. 요즘 폭염주의보 내려가지고 필드 나가기 그러고 하니까 골프하고 저녁에 사람 만나고. 자, 이런 이벤트를 넣어주니까 삶이 훨씬 더 풍요롭고 다이나믹하고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삶에 이벤트를 넣어줍시다. 시작. 삶의 이벤트를 넣어줍시다. 여러분들은 한 달에 이벤트를 몇 번이나 넣어주십니까? 저는 손꼽아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돼요.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매일매일 이벤트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기대가지고 재밌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요. 소풍 가는 날처럼 설레이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벤트를 넣어서 소풍 가는 날처럼 살자. 시작. 이벤트를 넣어서 소풍 가는 날처럼 살자. 오늘도요 여기 실은 제 뭐라고 하나 팬은 아니고 제 지인들이 5명이 오고 4명이 오시고 됐어요. 2명은 3명은 오셨고 2분은 아직 안 보이는데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동할 때는 서울에 강의 있고 부산에 강의 있고 제주에 강의 있으면요 이게 SNS에 올려요. 그럼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저를 찾아와요. 그래서 함께 식사 나누는 거 이것도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혼밥 시대라고 혼자 밥 드시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가까운 지인들하고 함께 식사 나누세요. 그리고 야 네가 돈 잘 버니까 네가 이번에 뭐 점심 사, 내일도 사, 모레도 사. 그럼 안 만나요. 짜증나요. 먼저 대접해 주세요. 자, 먼저 대접해 주자. 시작. 먼저 대접해 주자. 그러면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한두 번 얻어먹었지. 네.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입니다. 한두 번 얻어먹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내가 살게. 그러면서 제가 밥을 살 때는요 일식집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자고 해놓고요. 지가 밥을 살 때는 콩나물국밥을 사더라고요. 여러분 대접받고자 하는 말을 알리십시다. 시작. 대접받고자 하는 말을 알리십시다. 며느리가 내 생일 챙기겠지. 못 챙겨요. 바빠가지고요. 네. 남편이 내 생일 챙기겠지. 못 챙겨요. 바빠가지고요. 알려야 돼. 일주일 전에. 내 생일이야. 당신 어떻게 할까? 몇 시 갈까? 아니면 나 이거 갖고 싶은데 했어요. 저 벨트, 흰 벨트가 갖고 싶었거든요. 검정 벨트죠. 검정 벨트 이것도 선물 받은 거고요. 흰 벨트 선물 받은 거고요. 골프화도 선물 받은 거고요. 모자도 선물 받았어요. 네, 알리니까 받은 거예요. 자, 때로 뻔뻔스러워집시다. 시작. 때로 뻔뻔스러워집시다. 자, 재밌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반전, 뒤집어라. 또 새로운 일을 모색하라. 그리고 이벤트를 넣어라.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겠다는 분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여러분 마음이라고 적었어요. 여러분들은 현재 이곳에 마음을 다 쏟아놓고 계십니까? 이곳에 계시면서 집안일 걱정하시고 저녁에 결제할 것 결정하시고 그러면 이곳이 무슨 방석? 가시 방석 같은 거예요. 이곳에 그냥 쏟아놓으세요. 마음을 툭 내려놓으세요. 네. 어제 대청 500리길을 다녀왔어요. 일요일날. 근데 막 찻대기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안양에, 시흥, 통영, 군산, 전주. 다 외지 사람들이에요. 네. 대전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대덕구잖아요. 그죠? 네. 대덕구. 대청로 500리길 사고가. 예, 슬픈 영감. 왜? 영화 촬영을 7번 했더라고요.
거기가 핫하게 떴어요. 전국에. 되던 사람들만 몰라요. 너무 행복해요. 햇빛, 다 그늘 속에서 우리 트레킹 할 수 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곳에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저 물멍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불멍은 들어보셨어요? 불멍. 네. 네. 물멍. 물을 바라보고 그냥 생각을 다 비우는 거예요. 물멍하기 좋은 사고가 여러분 추천합니다. 언제 갈까요? 따라합니다. 당장 오늘 시작. 당장 오늘. 누구하고 갈까요? 옆에 분과 시작. 누가. 가실 분이 없으면 저한테 SOS 치세요. 제가 동행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지금 이곳에 마음을 다 내려보세요. 행복하게 사는 방법 마음을 얻는 것. 마음을 얻는 방법. 제가 생테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얄팍해요. 네. 그리고 제가 때때로 그 책을 사서 지인들에게 선물을 해요. 근데 생테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을 아직 못 읽어보신 분? 다 읽어보셨군요. 다행이군요. 저한테 사인을 받고 싶으신 분? 근데 그 책을 안 가져왔으니까 갈 때 명함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저 사인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제가 몇 권 남았어요. 제가 아카데미에서 수요 저녁 강좌, 토요 오전 강좌, 스피치 일반 과정을 진행하고 월요일 날은 명사 과정이라고 해서 15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은 15주 차에 졸업 여행을 가서 졸업 발표가 있거든요. 졸업 발표할 때 제가 그 어린 왕자라는 책을 선물을 해요. 사인해서. 어린 왕자라는 책을 사인한 이유는 세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이 세상의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이걸 퀴즈를 내야 되겠다. 2권이 남았거든요.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을 버는 일도 어렵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예요. 삶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고행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이거다. 뭘까요? 퓨즈. 마음을 얻는 거. 그래요. 네, 네, 네. 눈치가 있으면 절에 가서도 고기를 얻어 먹는다고. 여기 써놓으세요. 세 번째 책 받으실 거예요.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천한들 못 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고 계신가요? 그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못 얻는 분들이 있어요. 불행하게도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습니다. 돈을 잘 안 써. 그럼 마음을 못 얻어요. 여러분 아니시죠? 돈 잘 쓰시죠? 돈이 없어요. 따라갑니다. 쓰면 돈이 생겨요. 시작. 쓰면 돈이 생긴다. 쓸 돈이 없어 돈을 못 쓴다는 아주 서글픈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쓰면 생깁니다. 못 믿기 쉬운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저를 찾아와서요.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마음 얻는 방법. 진심으로 돼야 돼요. 진심. 가식적으로. 그냥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알아요. 보면 진심인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가식적인 것인지, 그냥 때우려고 하는 것인지, 임시방편인지, 임기응변인지를 알 수 있다고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뭐가 아쉬워가지고 가식적이고 때우려고 하고 그러세요. 마음을 다하세요. 어느 순간이든 누굴 만나든 마음을 다하세요. 진심으로 하세요. 그러면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마음을 얻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재밌어야 됩니다. 교과서 같아요. 우리 집안 내력이 그래. 우리는 선비 집안이라 남 웃길 줄 몰라. 내 미모에 웃기라고? 웃기고 있네. 하지 마세요. 미모가 있는 사람이 웃기면 더 재밌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도 웃길 수 있어요. 시작. 나도 웃길 수 있어요. 자, 재미있는 사람이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다 적으셨나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거 선물과 같은 강의인데 이럴 때 박수 안 주시면 언제 주시겠어요? 또 하나 더 팁.
예쁘게 말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비비 꽂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비평가처럼 말해요. 평론가처럼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가하는 말 머리 뚜껑 열립니다. 비교하는 말은 더 뚜껑 열립니다. 옆집 철수 아빠는 지금 이사장 됐는데 당신은 많은 과장이세요? 그럼 뚜껑 열립니다. 야 철수야, 너는 항상 그 타령이냐? 사춤을 봐라. 이번에 장학금 받았다. 넌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냐? 누굴 닮았어요? 자기 닮은 거죠. 비교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비비 꼬지 마세요. 예쁘게 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쁘게 말할 수 있을까? 자, 따라갑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지금 돌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저는 머리가 이동하면 이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사무실 이전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삿짐 센터에 하나 제가 움직이는 게 있어요. 뭘까요? 사다리. 예, 제 머리입니다. 제가 PC가 2대, 그 다음에 노트북이 3대예요. 거기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 없어도 돼요. 다 깨지고 다 날아가도 저는 관계없어요. 다시 다 복구할 수 있어요. 43권의 책을 쓴 내용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누굴 만나면 어떻게 코칭해야 될지. 저는 시간은행 면접 앞두고 있어요. 저는 공직자예요. 7급 면접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대학교 연동대학교 관동대학교 가려고 그래요. 다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저는 머리가 움직이면 끝입니다. 이사 끝입니다. 네. 이럴 때 박수 치지 마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쁘게 말하면 돼요. 자, 지금부터 나는 예쁘게 말할 것입니다. 시작. 지금부터 나는 예쁘게 말할 것입니다. 네. 그럼 도대체 예쁘게 말하는 게 뭐예요?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인정하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감사할 수 있다. 시작. 인정하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감사할 수 있다. 여보, 나 힘들어요. 뭐가 힘드는데 그것도 힘들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핀잔 주거나 평가하거나 부정하거나. 외로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외로우시군요. 힘들어요. 아, 힘드시군요. 무엇이 그렇게 힘든데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마천이 역사서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 퀴즈 내겠습니다. 네 번째 퀴즈. 사마천이 역사서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한다? 마음을 바치. 네. 네? 마음을 바친다. 또 몸을 바친다. 근데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몸을 바친대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옷을 벗는다. 따라합니다. 화장을 고친다. 시작. 화장을 고친다.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면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바친다고요. 여러분들은 남편을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네, 귀 가고 들어오면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힘든 일은 없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인정해줘야 돼요. 집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쳐다보지도 않아요. 신혼 때는 막 맨발로 뛰어나와서 안아주고 뽀뽀하고 그러는데 결혼생활 10년 지나고 저처럼 한 30년쯤 되니까 불안했지. 네. 외박카드 몰라요. 외박카드. 여러분 인정해줘요. 남자들은 인정받고자 어디 가는 줄 아세요? 단골집에 갑니다. 단골집에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오빠 그동안 별일 없었어요. 왜 이렇게 안 보이셨어요? 저는요 옛날에는 지갑을 딱 꺼내서 손에 집히는 대로 딱 팁을 줬어요. 그 팁 문화 없어졌어요. 전 정말 아까운 게 팁인 것 같은데 남자들은요 인정해주면 거침이 없어요. 막 더 꺼내가지고 팍팍 줍니다. 팍팍 줍니다. 네, 재래시장 가서 콩나물 깎는 건 뭐 언제 말한 거 다시 하고요. 팁은 아낌없이 줍니다. 저는 뭘 잘하느냐면요. 저는 1,000만 원 정도 줍니다. 네. 1,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 근데 그냥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4번 접으면은 이렇게 길쭉해지거든요. 이렇게 접으면 반지가 돼요. 그래서 계약 반지 줍니다. 계약 반지. 약품 반지는 아니잖아요. 그냥 계약 반지 주고 나갈 때 잔금 치를게 반지 끼워줍니다. 1,000만 원짜리 반지 끼워줍니다. 전 그 정도밖에 못해요. 1,000만 원입니다.
저는 50만 원, 10만 원 팁 못 줍니다. 팁이 가장 아까워요. 더 아까운 건 뭔지 아세요? 주차 위반. 4만 원 딱지 끊으면 정말 아까워요. 네, 여러분 인정하세요. 누가 뭐를 하든 인정하세요. 공감이란 말 있죠? 감이 뭐죠? 느낌을 인정해 주는 것, 감정을 읽어주는 것. 요즘 아이들이 엄마 힘들어. 이 녀석아 뭐가 힘드냐. 옛날로 얘기하면 라떼가 저기 뭔지 아시죠? 라떼는 말이야 아시잖아요? 라떼 찾는 사람 뭐라고 하죠? 네? 꼰대라고 하죠. 네. 라떼는 꼰대다. 시작. 라떼는 꼰대다. 라떼 찾지 마라. 라떼 찾지 마라. 그래 얼마나 힘들겠냐. 에어컨 나오는데 솔솔 잠아오는데 잠자지 않고 강의를 들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아들 최고야 라고 인정해주면 우리 엄마밖에 없어. 엄마 말을 잘 듣는다고요. 인정해주면 엄마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매사 말할 때마다 단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녀석아 그것도 힘들다고 얘기하냐 막 하면 인정을 안 해주면 그 아들이 밖에 나가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여친은 인정을 잘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알을 못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인정해주는 사람. 말을 예쁘게 하는 방법 인정해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인정을 해서 아 그러셨군요. 네. 늦게 오시는 분이 있었고 그럼 그분이 한 말이 뭐예요? 차가 막혔어요. 이상하다. 이 시간에 차가 막혔단 말입니까? 정말 이상하네요. 어디로 오셨는데요? 꼬치꼬치 물으면 짜증나죠. 아 그러셨군요. 늦으실 분이 아닌데 늦어가지고요 걱정했어요.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요.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당신은 매일 술만 마시세요? 낮이고 밤이고. 네. 건강 생각하셔야죠. 나이가 몇인데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 남편 다시 그 다음날도 술 먹고 드립니다. 술 먹을 일이 없는데 술권을 만들어 술 먹고 옵니다. 남편 아내 말이 막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오기가 생깁니다. 반항이 생깁니다. 반항이. 그러니까 남편이 늦게 들면 어떻게 해요? 여보 오늘도 술 먹고 들으셨군요. 네, 당신이 늦게 들을 때마다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아세요? 당신 건강이 걱정이 돼요. 우리 가정 경제가 걱정이 돼요. 걱정되는 얘기 다 하세요. 우리 아이들 교육이 걱정이 돼요. 이게 아이메시지법이라고 합니다. 나 전달법. 그 반대는 뭐예요? 너 전달법.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 메시지입니다. 당신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행동은 당신 몫이에요. 따지지 말라고요. 당신의 인격이에요. 당신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는 나는 외로워요. 나는 걱정이 돼요. 이렇게 아이 메시지로 얘기하는 것도 예쁘게 말하는 방법입니다. 자, 정리가 되셨나요? 네. 따라갑니다. 예쁘게 말하기. 예쁘게 말하기. 인정하라. 인정하라. 나 중심으로 말하라. 나 중심으로 말하라. 인정하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감사할 수 있다. 제가 박사거든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되는 거 첫째, 악기를 배우다 말았다는 거. 사스폰 배우다 말았거든요.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어머니가 딸네 집을 가는 걸 좋아해요. 여의도에 살았거든요. 여의도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40억, 50억 아파트 값이 그 정도 나갔을 때니까 딸네 가면 뭐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뭐 가진 요리 다 해주지, 딸이 또 어머니 하면서 막 받들어주지. 그러니까 수시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나오시다가 여기가 부러지신 거예요. 골반뼈, 고관절. 나이 들어서 고관절 부러지면요 바로 저 요양원 가셔야 돼요. 요양원은 어디로 가는 거죠? 천당으로 가는 지름길인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요양원 가지 마세요. 요양원 가지 않으려면 나이 들어서 넘어지지 마세요. 저처럼 수술하지 마세요. 네, 수술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고관절 조심하세요. 저는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게요. 스틱 2개. 트레킹 갈 때는 스틱 2개. 왜요? 다리도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센텀병원에서 작년에 수술했고 핀 뽑은 지가 1년 정도 됐어요. 지금도 아파요. 지금도 많이 걸으면 여기 통증이 와요.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부러지지 마세요. 아셨죠? 안전이 최고입니다. 안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마천의 역사서에 남자는 인정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인정하고 사랑해주고 진심으로 대하고 말을 예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제가 박사, 그러니까 후회되는 거 노래를 악기를 배우다 마는 거 후회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후회되는 게 그냥 주구장창 20년 움직이지 않고 사는 거 후회합니다. 적당히 재테크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적당히 재테크를 해야 돼요. 재테크하는 방법은요, 죄송합니다, 부동산에 살짝 가지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뭐 몇 억? 돈이 없어요. 현금이 없어요. 전 그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제 돈 가지고 재테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돈 가진 사람들은요, 돈 버는 사람들은요, 제 돈 가지고 재테크 하잖아요. 적당히 은행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대출 받아서 재테크. 제가 학원을 옮기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알아봤는데요. 경매가 나왔대요. 근데 2차 유찰된 거예요. 5억짜리가 2억 5,600만에 나온 거예요. 3억 500에 쓰래요. 그래서 갔어요. 그러고 나서 신한은행 지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경매 할까요 말까요? 박사님 왜 신경 쓰세요? 그냥 지금 잘 나가고 계신데요. 왜 머리 아프게 그걸 하려고 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 주변에 부동산한테 물어봤어요. 그 건물 문제 있어요. 경매가 수시로 나오고요. 살짝 상권이 죽은 데예요. 투자하시면 힘들어지십니다. 그래서 결국 포기했거든요. 근데 법원 경매장에 처음으로 간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동료한 친구가 가세요. 공부하러 가세요. 갔더니요, 경매 공부 잘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3차 유찰된 거예요. 그래서 1억 8천에 아마 최저가로 나올 거예요. 네. 그럼 2억 정도 쓰면 그걸 낙찰받을 수 있지 않을까? 5억 3천짜리인데 2억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내가 저금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대출 받아요. 그리고 경매에 딱 떨어지면 그 건물 대출 받아서 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도 조금 리스크가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저는 용기가 없어서 그걸 못한 거예요. 내가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돈 버는 사람들 보니까 적당히, 너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능력에 오바되게 하시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능력 속에서 적당히 은행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후회되는 게 있다면 적당히 재테크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 저는 오로지 책 쓰고 강의하는 거에만 신경 썼다는 거, 이게 살짝 후회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한 거 있습니다. 박사학위 받은 거. 근데 자다가도 박사고요. 네, 카톡이 와도 박사고요. 박사예요. 한번 박사 받았더니 만년 박사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박사 위에 있더라고요, 누가. 박사 위에 누구일까요? 그래, 밥사. 밥사 위에 누가 있을까요? 또사. 또사. 또사 위에 누가 있을까요? 술사. 술사.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술사 위에 또 있더라고요. 누가 있어요? 술사 위에. 주사. 주사?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사람 주사네. 그건 아닌데. 술사 위에 감사. 감사로다. 여러분 순간순간 다 감사하고 계십니까? 전 짜증나요. 더위도 짜증나고요. 지금 불경이도 짜증나고요. 코로나19도 왜 왔는지 짜증나고요. 네, 소금값이 올라간 것도 짜증나고요. 짜증나는 이게 한두 가지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감사해요. 다 감사하다. 우리나라는요, 천국이에요. 캐나다 한번 여행 갔었는데요. 술을 한 잔 먹으려면 2km, 3km 차 타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 한 발만 들었으면 천국이에요. 오징어 천국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김밥 천국부터 시작을 해서 다 천국이에요. 아우, 네네. 네. 삼겹살 요즘, 대패 삼겹살 요즘 한잔 뜨고 있더라고요. 대패 삼겹살, 회. 너무너무 감사해요. 먹거리가 너무 많아요.
거리가 너무 많아요. 모두가 감사로다.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내 일상이 즐거움을 주는 대덕구 감사로다. 시작.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십니까? 네. 자, 또 한 가지. 이거 맞히는 분 마지막 책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뭘까 있을까요? 힌트. 석사, 닭사, 밥사, 술사, 감사 다 샀잖아요. 네? 다사. 봉사. 누구세요? 네. 기관장이시죠? 외모상 기관장이시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봉사입니다. 삶의 마지막 꽃은 봉사입니다. 우리 김수현 의원님 계시지만 사목자님 계시지만 마지막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봉사하는 일이에요. 배재대학교 교문 앞에 쓰여 있는 게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남을 섬겨라. 관동대학교 앞에 쓰여 있는 글이 있습니다. 맞추는 분. 관동대학교 앞에. 따라합니다. 배워서 남주자. 시작. 배워서 남주자. 네, 큰 중화이집에 갔는데 테이블이 너무 커요. 한 3m 돼요. 원탁 테이블. 진수성찬이 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10명이 뺑 둘러 앉았습니다. 한 곳에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먹고 있나요? 젓가락이 한 1m 가까이 되는 젓가락. 찝어서 짐이 남을 주는 상대.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니까 그냥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거긴 지옥.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자, 맛있는 음식을 떠서 앞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줘. 네. 여러분, 자제분들한테 밥을 지어서 아이들이 맛있게 밥을 먹고 있어요. 어머니가 행복하죠. 네. 진통을 겪고 아이를 출산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해요. 남자들은 모르지만 행복한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의 행복은 대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저 외로울 때는요 봉사 나가요. 저는 외로울 때 재래시장 가요. 그럼 치열한 삶의 연애를 목격하게 되거든요. 삶이 보여요. 팡팡팡 튀는 게 보여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를 나갔어요. 너무 고맙고 행복해요. 그걸 보는 순간 나는 더 행복해요. 따라합니다. 가장 이타적인 것이 가장 이기적인 것이다. 시작. 여러분 삶이 가장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남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남을 위해서 돈을 써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쓴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돈 쓰는 거에 가치를 못 느껴요. 남을 위해 써보세요. 와, 가치가 1,000원 썼는데 10,000원 쓴 것 같고요. 10,000원 썼는데 100,000원 쓴 것 같고요. 100,000원 썼는데 1,000,000원 쓴 것 같은 그 기쁨, 그 뿌듯함, 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김수현 사무국장님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따라합니다. 가장 이타적인 것이 가장 이기적인 것이다. 시작. 가장 이타적인 것이 가장 이기적인 것이다. 남을 위해서 돈을 쓰면 나가 그렇게 행복하고 돈이 생긴다니까요. 아까 돈을 쓰면 돈이 생긴다고 했죠. 그 돈을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마술사가 저한테 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준비되지 않는데 뭐 하나 보여달라고 하면 결례죠?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식당에 가서 윤책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43권의 책을 쓴 스피치에는 그래도 이름 석자를 가지고 있는 윤책이기 때문에 저한테 만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죠? 제가 30시간 동안 그 강의 주제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식당에서 앉아가지고 말을 잘하는 방법을 저한테 알려달래요. 그럼 속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나요? 밑깔 맞아요. 돈 만들고 싶어요. 네, 말은 마음을 잡는 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리 있게 말을 하고 싶으세요? 그럼 빨리 키워드를 뽑아서 압축해 보세요. 그리고 압축된 키워드를 풀어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몰라요. 근데 그게 다 진국이거든요. 키워드를 뽑아서 압축해가지고 그 압축된 키워드를 푸는 것, 이게 논리적으로 돌발이답게 말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마음의 진정성을 담는 것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말을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아나운서들 보고 말 잘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안 그래요. 어눌하지만 자기 삶을 그대로 가식 없이 진정을 담아서 프랭크 솔직하게 인생을 토해낼 때 와, 감동이 오는 거고 눈물 흘리고 박수 보내주고 응원해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마술사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갑에 돈 있으세요? 그래서 5,000원권이 딱 있더라고요. 5만원권이 있었고 5,000원권이 있었어요, 실은. 근데 5만원권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5,000원권을 줬어요. 네. 그래서 보여주더라고요. 5,000원권을 지금 내린다 모르겠네. 10,000원권이네요. 5,000원권을 돈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 쓰고 싶다. 뭔가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 다음 무슨 생각이 드나요? 돈 벌기 힘들다. 짜증난다. 돈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경험이 있다. 그렇군요. 마음이 아프셨군요. 찢더라고요. 그렇군요. 찢더라고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여기 접더라고요. 자, 여러분. 옆에 제가 있는데 여기다가 사랑을 담아보세요. 야, 기압을 넣어주세요. 네, 그랬더니 뭐 코로 먹겠습니다. 뭐 입에 넣더니요. 네, 그런데 이걸 똘똘 말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박사님의 사랑의 에너지를 담아서 이 돈을 감쪽같이 다시 원상 회복하겠습니다 하면서 쭉 피니까 됐죠? 원상 회복이 됐죠? 네. 그러더니 중요한 건요. 이 돈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5,000원 주고 좋은 마술 하나 배웠으니까. 5,000원. 그래서 5,000원이 아깝지 않았답니다. 마이크 이 배터리가 다 됐지만 저는 짜증을 들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육성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연선님 괜찮습니다.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인정하면 매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매살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하게 되면 봉사할 수 있어요. 최고의 삶의 기술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이럴 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